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건강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중요한 생활실천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암에 노출되고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1%의 가능성도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제가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가지고 계획표를 가지고 계속 실천했을 때 저는 많이 건강해졌고, 또 저를 찾아온 한우들에게도 이 건강 실천법을 가지고 계획표를 만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그 계획표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실천할 때 많은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 종양은 떼어낸 후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재발 또 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성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약을 먹고 관리를 받아도 그 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고요.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몸속에 그 병은 더 만성병으로 깊게 토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자연주의 실천법은 몸의 면역력을 극대로 올려가지고 몸이 스스로 병을 치유하며 이 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 실천을 올바르게 하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삶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게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투병 체험 시간들,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기까지는 저는 좀 집요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건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간담도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손 마디마다 욱신욱신 쑤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만큼 손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던 비염, 계속 콧물이 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닦아도 휴지 각 티슈가 하루에 2통도 모자랄 정도의 각 티슈 손수 10개 이상을 적셔야 일반적으로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염, 그리고 비형 간염, 그 암을 오게 만들어도 비형 간염, 이런 모든 병들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적인 실천법을 했을 때 어느 날 모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보잘것없는 자연의 방법들이 만들어낸 그런 치유의 힘을 가진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확실한 힘이 생기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험은 또 저의 신념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어느 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예방치유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영상을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아주 짧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그 메시지를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치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실천법의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넣어서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유입되는 독소 제거법이에요. 제가 이 앞번에 영상에 여러 번 얘기했죠. 유기농 커피 관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철저하게 제철해나는 그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껍데기채 깨끗이 써서 껍데기를 먹게 되면 그 식물에 있는 잔류 농약을 빼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유기농의 제철의 과일과 채소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몸속에서 생기는 내독소, 또 몸 밖에서 생기는 외독소, 이런 독소들을 속히 밖으로 빼주게 되면 염증이 생기지 않고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고 있죠. 그럼으로써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독소 제거법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예를 들어서 뭐 간헐적 단식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과 당근즙 그 단식법,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일 정도, 아니면 뭐 이식을 한다는 거, 그것도 간헐적 단식이 되겠죠. 그래서 몸속에 이 독소가 쌓이지 않는 어떤 방법, 독소 제거법을 여러분께서 실천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내 몸이 만발하는 그런 자연 식사법이에요. 완벽한 식사법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주 훌륭하고 셰프들이 만든 그런 좋은 음식이 아니라 무농약 노지 재배 식물식이에요. 저희 손바닥만한 이 섬마을에는요,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모두 거의 95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밥상을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거기는 그 밖에서 들어온 음식이 없어요. 거의 이 섬마을에서 재배하고 키워내는 그런 제철에 나는 그 열악한 식물만 드시고 육류도 안 드셨어요. 다만 바닷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선을 곁들인 그 식사가 거의 100세를 살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치매도 없고요, 당뇨도 없고요, 암도 안 걸리고, 다만 일을 많이 하셔서 관절염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연사 하시는 많은 어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식물식의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은 유기농의 과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과학 중 과학이잖아요. 김치류, 또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 모든 그 발효식품의 미생물들은 우리 장 속에 아주 면역을 극대화시키면서 또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국장 등,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외국에서 건너온 지혜 콩으로 그 발효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염산으로 발효한 그 공장에서 나온 가짜 된장, 우리가 된장찌개, 한국인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그 된장찌개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된장찌개가 가짜 된장이에요. 미생물이 없는 된장이죠. 그런 가짜 된장은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끼를 드시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뭐라 그러냐, 그 에너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그런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저는 먹거리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국산 콩으로 메주를 써서 집에서 메주를 만들고 그거를 10개월 이상 시간을 거쳐서 시간이 발효를 해줘요. 그 발효의 음식은 암을 비롯한 모든 만성병을 예방하는 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발효식품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많은 병들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그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요. 끼니마다 김치, 또 물김치, 된장, 뭐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로 간을 하고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여러분의 그 몸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내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집밥은 태초의 음식이에요. 제가 봐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태초의 음식입니다. 이런 밥을 먹고 우리 선조들은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는 암은요, 드라마의 주제나 영화의 주제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보면은 모든 집에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먹거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세끼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제철에 나는 그런 가능하면 노지 재배에서 나란 식물들,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요, 산에서 나는 묵나물 있잖아요. 마른 나물들이 가진 그 힘이에요. 그거는 누가 비료나 농약이나 퇴비나 이런 걸 주지 않고요, 완전히 땅의 자력으로 키워낸 식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치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묵나물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공장을 통해 나온 가공식품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 먹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먹거리의 중요성.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선택해라. 세 번째, 날마다 30분 이상 햇빛에 노출해라. 식물도요, 제가 여기서 식물을 키워보면 하루 종일 햇빛을 받고 자란 식물들은요, 마치 거기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모든 식물의 이파리들이 바짝바짝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리지가 않아요. 작지만 꼿꼿하게 힘을 가지고 있고요, 강해요. 그런데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자란 식물들은 아주 연약해요. 힘이 없죠. 그리고 빨리 시들어 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일단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또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도 자연의 조각품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생활을 하든 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서 30분 정도는 내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30분 정도는 이상을 매일 햇빛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이것도 생활습관 속에 넣고요. 그리고 충분한 효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병을 가지고 한 3단계의 계단을 올랐어요. 거의 뭐 병원에서는 일단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10개월을 버텨냈던 거예요. 그때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고 전이 되지 않고 10개월 버티고, 그리고 한 단계를 올랐었던 게 유기농의 식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를 올라갔던 게 효소예요. 그 효소는 하루 종일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에너지를 써도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그런 바탕이 되어요. 그래서 충분한 효소 공급으로 모든 신체 활동이 기능이 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주일에 2, 3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뜨거운 물 가지고 샤워로 목욕을 끝내는데요. 일단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욕조 목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 욕조에 들어가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니면 3, 4일 동안 그 업무와 또 스트레스에 인해서 굳어진 그런 이 몸을 따뜻한 물에서 릴렉스하게 풀어주면서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또 모공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또 묵은 그런 그 세포의 죽은 세포들을 떼어내고,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목욕 샤워도 좋지만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꼭 따뜻한 욕조 목욕을 하셔서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 2회 땅 에너지를 충전하고 지구의 거대한 땅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땅과 내 몸을 접지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험생의 집중력을 길러라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모든 식물은 땅을 근거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는 또 그 땅을 근거로 자라난 식물을 먹고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거대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몸속에 넘쳐나는 그 양전기는 염증을 유발하고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열을 올리고 해서 암이나 모든 불치병 또는 수면 방해, 불면증 같은 거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산을 올라갈 때, 산행을 할 때 맨발을 걷고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맨발을 걷고 걷는다든지, 잔디밭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정도는 그 텃밭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식물을 만진다든지, 흙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만진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접지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받는 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도 충전이 만땅 돼야지 내가 출근할 때,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그 만땅 에너지를 가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50%나 뭐 밖에 없으면, 이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쓸 수 있을까 걱정하거든요. 핸드폰 충전은 걱정하는데 자기 몸의 에너지 충전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암이 오기 전에 사실 큰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해서 신경을 다쳤거든요. 그 시간들이 제가 젊은 나이에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속의 원인이 됐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열이 계속 몇 개월 정도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작은 소리가 한 1000배 이상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려서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예민해지니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몸 상태가 쇠약해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어느 그런 그 힐링센터에 가게 됐는데 거기 약간의 흙길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흙길을 그 열이 나는 몸으로 오전에 아주 힘든 몸으로 거기를 잠깐 갔다 오면 열이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오후에 한번 나갔다 오면 또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속에 넘쳐나는 그 열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과의 접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투병을 하는 시간 내내 그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 눕기도 하고 흙을 만지기도 하고 식물을 만지기도 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시켜서 우리 아이가 수험생으로서 공부할 때도 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하시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접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생활 습관 속에 넣게 되면 그 활성산소나 넘치는 양전기를 뺨으로써 암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소금차예요. 소금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할 것입니다. 소금의 오해, 그리고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많은 병을 발생하는 그 한 가지 원인이라는 것을 저는 제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매일 천일염 가공하지 않는 천일염입니다. 그 천일염 가능하면 간수를 2년 정도 충분히 뺀 그런 천일염이 좋습니다. 천일염이 좋지만 간수가 많이 들어있게 되면 그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어서 두부를 굳히는 것처럼 몸속에 잔기를 굳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가마니에다가 소금을 넣고 뒤 안에다가 2년 3년 내지는 간수를 충분히 빼고 그 소금으로 가지고 모든 음식을 해 먹었던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천일염 차를 한 잔에서 2잔 매일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변도 자주 안 보게 되고요. 깊은 수면도
잠도 잘 수 있고요. 염증도 생기지 않고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병원에 딱 입원하면은 가장 먼저 그 링거액을 맞잖아요. 이 몸의 체액 상태를 0.85에서 0.9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체액이 0.85나 9가 맞추지 않으면 어떤 약도 써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깨끗한 소금차는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냉기를 없애주고 또 염증을 없애주고 온갖 몸속의 크고 작은 문제를 잡아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따뜻한 소금차를 매일 마시게 되면 거의 모든 병들의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올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자기의 생활 속에 끼워 넣어서 이왕 하는 운동, 접지 운동하고 이왕 먹는 음식 조금 신경 써서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요. 이렇게 생활 습관 속에 오늘 7가지 실천해야 되는 이것들을 끼워 넣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질병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예방 치유가 되어지고 또 암을 가진 환우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생활 습관 계획표를 만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몇 가지를 조언해 드렸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여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